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부터 스님을 비난하고 조종하려 하던 고모를 남편과 함께 응징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별, 미친 고모가 다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아기 엄마예요. 어릴 때부터 무섭고 부담스러웠던 고모에게 지금까지 쌓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고모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여유롭기만 합니다.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행복하기만 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모에게 웃으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수줍음을 타는 저에게 고모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냐고 구박을 하던 그 표정과 말투가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를 다닐 때는 고모부의 조카가 저와 동갑인데 비교를 엄청 당했어요. 그 조카는 공부를 잘하고 본인 할 일도 알아서 척척하고 꿈이 있어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도 열심히 좀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고모는 자기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저는 고모의 그런 말들이 너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고모가 한 번은 이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그 회사 다니고 있니? 너는 너네 엄마랑 똑같아. 발전하려는 노력이 없는 게 문제야. 사람이 발전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야. 정말 몇 년 만에 고모에게 온 카톡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모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고모를 피해 다녔거든요. 보통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도 잘 지내니? 회사 잘 다녀? 아픈 데는 없고? 이런 내용이 먼저 오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이런 내용의 카톡이 오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에게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고모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모가 일부러 나에게 이런 자극을 주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런 고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 그만해달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모가 또 답장을 보냈어요. 네가 나 싫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소리이니 계속 할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 톡을 읽고 저는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 이후로 고모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피하면 되니까요. 고모를 만났을 때 무슨 소리를 해도 딴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저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5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아이는 12월생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 서둘러서 결혼을 한 것이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저희 가족 말고는 모르도록 하라고 저희 아빠가 말했어요. 근데 고모는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고모가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제가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대답을 안 했는데 고모가 집요하게 계속 물어봤대요. 그래도 할머니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에게 전화로 물어봤대요. 저희 엄마도 말을 안 해주니까 제 동생에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너희 언니 결혼을 왜 그리 서두르니? 혹시 깨끗하지 않은 신부인 건 아니니? 그리고 뒤에 더 말이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요. 동생이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고모가 보낸 이 내용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혼전 임신이 자랑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가 생겼고 책임지고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건데 고모란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신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정말 온몸이 다 떨렸습니다. 결혼식에 와서도 고모는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사진 찍고 밥만 먹고 갔어요. 나중에 축의금 장부를 보니 고모는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더라고요. 신혼여행 갔을 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모가 너무 무서웠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에게 들었던 말을 했는데 남편은 너무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 왜 보호를 못 해주었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다고 하니까 제 편을 들어준다고 일부러 그렇게 화내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여기저기 인사를 다녔습니다. 할머니 댁에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고모도 와 있더라고요.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 고모와 다과상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덕담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고모가 잔소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고모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고모가 축의금을 한 것에 대해 감사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네 집에 인사를 오지 않았다는 것도 언급하며 어떻게 그렇게 예의를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변명을 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설명은 했어요. 지금 할머니 댁에 인사를 오지 않았냐고, 고모네 집은 그 다음이지 않냐고 했죠. 축의금에 대한 감사 인사는 찾아뵙고 하려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네요. 그 다음 고모의 말이 대박이었어요. 결혼할 때 고모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 전화를 못한 것이겠지, 이러더군요. 네가 생각이 아직 덜 자라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고모님이 땡땡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고모님 같은 사람은 마음껏 괴롭힐 사람을 찾는데 착하고 여린 땡땡이가 그 마수에 걸려들었던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고모님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트집거리를 만들어내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장점도 단점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 가끔은 잘해주는 척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모님 같은 사람은 자식에게도 예외가 없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모님 자제분들이 고모님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모님의 자제분들이 그나마 똑똑하니까 엄마의 마수에서 벗어나 연을 끊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평생 엄마의 화풀이 대상으로 살며 불행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땡땡이는 어릴 때부터 고모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모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내가 있기 때문에 어림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 보호하고 살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고모님이 어른이고 여자라 해도 나는 충분히 주먹과 발길질을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고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땡땡이를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고모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손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더니 고모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놀라서 떨고 있고 저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남편이 멱살 잡았던 것을 놓았고 제가 고모에게 말했어요. 혼전 임신이 죄냐고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고모란 사람이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와 나에게 못되게만 군 고모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남편과 함께 나와서 집에 왔는데 저녁 때 아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빠는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해달라 하셨어요. 뜻밖에도 아빠는 듬직한 사위가 들어와서 걱정 없이 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 말을 꼭 남편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고모와 있었던 일은 변명하거나 사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늘 통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못나서 우리 딸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정신없는 신혼을 보내고 있네요. 하지만 가끔 고모가 생각날 때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불편하곤 했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남편이 고모의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른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잘한 것 같은데요. 자기만 잘난 고모 같은 꼰대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숙이는 게 습성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